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이때까지 라스 찬스 함께 했던 저는 송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올해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D-20일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수능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이걸로 제 올해의 마지막 강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자기관리도 실력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처럼 우리도 이제 수능에 시차 적응을 하듯이 수험생도 시차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포도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장 기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3-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험생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밥을 안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침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는 수능날 8시 40분 시험 쳐야 되거든요. 8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고, 그래서 그 약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포도당 사탕 이런 거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거 사셔서 이제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수학 시간 전에 먹으면 좀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신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전까지 많은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과부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D-20일에서 점점 다가올수록 내가 부족했던 공부가 보이고 내가 못하는 게 보이고 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과부하시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래 풀 수 있었던 양보다 훨씬 더 수능을 못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주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소한 6시간은 자십시오. 5시간, 4시간, 3시간 이렇게 자서는 절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없습니다. 3교시에 여러분들 많이 자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너도 담요 덮고 자지 마, 이제부터.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자시고, 그래서 D-11에는 12시에 자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D-3일에는 11시에 자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수능 때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셔야 돼요. 수능 전날.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두뇌는 부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팅하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사람은 3시간, 적게 걸리는 사람은 2시간인데 이 부팅 시간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막 깨어나가지고 비몽사몽 하면 그게 3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신이 좀 돌아온 것 싶다 해서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굉장히 부팅하는 시간이 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을 치는 시간인 8시 40분이 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난 국어 안 칠 건데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8시 40분이 최상의 컨디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8시까지 입시를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기상시간이 몇 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 5시 반이 돼야 되는 거죠. 수능날 기상시간 5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5시 반에서 7시간을 빼보면 10시 반에서 11시입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수능 전날 자시고 D3일에 이걸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야식 먹지 마세요. 야식. 이제부터 기숙사 친구들이랑 치킨 먹고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자면서도 우리의 장이나 위 같은 것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뇌는 그때 쉬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생명과학원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위나 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소의 운동이 필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야식 먹지 마세요. 야식을 먹게 되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최상의 컨디션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과일을 주시더라도 낮에 이러면서 거절하세요. 그 다음에 수능 시간표에 적응하십시오. 이제부터. 수능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학교 시간표라는 게 수능 시간표에 맞춰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는 공부 안 됩니다.
학생들은 미친 듯이 뛰어 돌아다니고요. 이제 수시 끝난 친구들은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저는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간표랑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표랑 합의를 보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캡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간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교시에는 탐구 시간이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푼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기간 결국에는 모의고사 실무를 여러분들이 많이 돌리게 되는 기간이죠. 근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내가 어떤 문제에서 뭐 수학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문제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지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런 원인 분석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쳤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그냥 힘 다 빠지고 막 점수는 안 나오고 짜증나고 알겠는데요. 복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여러분들의 기억은 한 반 정도가 날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맞았는지 틀렸는지조차 구분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날 모의고사는 복귀하는 게 좋아요.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 정도가 된다면 이제 등급별 학습 포인트 1등급 친구들은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네, 2, 3등급 친구들이라면 실전 모의고사를 구입해서 푸는 건데 지금이 수능 한 20일 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하루에 하나에 푸시는 거 수능 시간표 맞춰서 그렇게 푸시는 거 좋고 모의고사 20회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비싸긴 한데 30일치 사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좀 사서 풀어보세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과목별 포인트 문학은 EBS EBS 작품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는 EBS 보는 게 낫습니다. 비문학은 일단 기출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모의고사를 풀 수 있으면 좋은 모의고사를 푸세요. 수능보다 지나치게 어려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력에는 좀 도움이 되긴 한데 문법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학습, 낯선 용어들 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용어가 직접 성분 분석 이런 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거 좀 복습했으면 좋겠고 수학은 준킬러를 빠르게 푸는 연습. 그러니까 뭐 항상 여러분들 한 16번, 17번, 15번 뭐 이런 데쯤에서 뇌절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져요. 수능 날에 그러기 시작하면 뒤에 문제를 싹 다 말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준킬러를 빠르게 푸는 연습. 27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연습을 웬만해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번 수능은 확률과 통계가 강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월에 한번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벡터의 영역, 뭐 이제는 6월, 9월 수능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나온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포인트가 킬러가 원래는 아니었던 단원들이 계속 킬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6평에 18번 벡터 문제, 그 다음에 9평에 15번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이런 것들이 원래는 킬러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짙었던 문제들인데 이것들이 킬러가 되고 있죠. 9평 21번도 있네요. 2차 곡선 문제. 점점 킬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학은 이 난이도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고인물들이 21번이나 30번을 맞춰서 1등급 것이 96점이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1등급 96, 2등급 92 이러면 21, 29, 30 틀린 사람들 진짜 피눈물 나는 거야. 자기 원래 2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바뀌면 자기 갈 대학이 한 5단계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96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영어는 미친 킬러가 없어졌어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미친 킬러는 없는데 대신에 준 킬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1등급 그 퍼센테이지가 항상 7%에서 8%인 거예요. 준 킬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오게 되면 90점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의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EBS 파이널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강사분들이 열심히 찍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원.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낯선 선지들을 자주 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분석하는 틀,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습관. 그 그래프 분석할 때 항상 이런 그래프만 봤잖아. 근데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살표 잘 보시고. 단위 잘 보세요. 단위. 마이크로미터인지 나노미터인지 단위 갖고 장난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숫자만 보고 답 쓰면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구과학원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놓는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투는 제가 해서 썼는데요. 넘어갈게요. 예비 소집일. 자, 예비 소집일은 D-1일이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받습니다. 자, 수험표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고사장을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수험표가 발행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고사장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모르시고요. 교육청 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당일날 줍니다. 그래서 수험표를 받으면 이제 고사장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전에는,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 날은 공부 못해요. 오전에는 이제 수능 유의사항, 동영상 틀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제발 탐구 과목 두 과목 동시에 봐서 부정행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의사항 이런 거 틀어주시고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수능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오후가 되면. 그래서 오후 한 1시에서 2시까지 고사장을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고사장의 강당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고사장 안으로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는 부정행위 될 수 있어요. 수능 치기 전에 잘리는 거야. 가끔 재수생분들이 학교 내로 들어와서 이제 책상이랑 자기 자리 확인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규율 좀 강화됐으니까 고사장 안으로 함부로 출입하지 마세요.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제 오실 줄 알겠죠? 가시면 됩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일찍 마친 기념으로 PC방을 가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죠? 걱정돼요. 수능 전날 PC방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예비 소집일, D-1일. 그러면 뉴스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떠듭니다. 뉴스에서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이번에 수험생들이 얼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우리 주변에 이 아이가 수능을 쳤는데 하면서 문자를 막 보냅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응원이 될까요? 부담되죠. 당연히. 잘 치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끄세요. 그래서 오프 하시고 근데 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이 새끼가 싸가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 해놓으세요. 잠수 예정. 카톡 상매에 잠수 예정 이런 거 해놓으시고 씹으면 좀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내 문자를 안 받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수 예정 이런 거 해놓으시고 자 이제 수능 전날이 됐습니다.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전 영역 전범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본 게 불안해요. 항상 수능 날은 내가 안 보면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전날 본 게 무조건 수능에 다 나온다 생각하시고 전 영역 전범위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있을 때 국어 1, 수학 1, 영어 1.5, 탐구 2대2. 왜냐하면 왜 탐구를 많이 공부해야 되냐면 국어, 수학은 해도 안 바뀐단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전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뭘 공부하시냐면
내가 이때까지 모의고사를 오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답 노트. 그걸 계속 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거 계산 실수한 적이 있었지. 내가 이런 데서 이런 조건을 못 봤던 적이 있었지. 이런 조건을 생각 못 했던 적이 있었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 다음에 영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분절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날 해서 가장 상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탐구라고. 영어랑 탐구. 그래서 영어 독해 지문 계속 보시고 탐구 보시고 하세요. 영어는 영어 지문을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해석본이랑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자, 이 공부를 무조건 9시 이전에 다 끝내놓습니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 것들을 A4의 노트로 노트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노트는 좀 무거우니까 A4에 정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A4에 정리를 하시고 이 A4가 내가 수능 당일날 볼 마지막 노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때까지 정리했던 노트가 있어도 따로 만드세요. 그때까지 정리한 노트는 어차피 수능장 가서 다 못 봐. 다 못 보면 또 내가 안 본 부분이 나올까 봐 또 불안해. 그러니까 A4에 정리하세요. 내가 정리 안 한 내용은 수능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됐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음식. 커피 안 됩니다. 초콜릿 안 됩니다. 녹차 안 됩니다. 신과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게 그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이에요. 다. 그래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면 속쓰림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날에도 먹지 마세요. 알겠죠? 수능 전날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12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 다음날 다 평가받습니다. 잠이 올까요? 잘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능 만점자도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한숨도 못 잤대요. 그리고 수능 만점을 받았대.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뭐 양을 세봤자 도움 안 됩니다. 양 세면 더 잠 깨요. 그래서 양 세봤자 도움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해도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됐죠? 수험생 경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의사분들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목에서 어깨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이제 이게 뇌로 가는 혈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디 프렌드는 없지만 항상 이제 집에 계시는 마미 프렌드가 있잖아요. 맞죠? 어머니한테 좀 해달라고 하시고 당일 아침 식사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당일 아침 식사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일 아침 식사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가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너의 재수를 지원해줄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옆에서 어머니가 애 부담되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진짜 부담되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아침 식사조차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무음 모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날 도시락 메뉴. 수능날 도시락 메뉴는 무엇을 유의해야 되나? 일단 밥을 기본으로 싸가시되 예비로 죽을 하나 들고 가세요. 그 수능날에 여러분들이 긴장하게 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밥이 잘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죽을 하나 싸 가시고 밥이 있는 게 낫습니다. 죽이 잘 넘어간다고는 하나 일단 밥이 낫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건데요. 견과류 반찬이 있으면 좋답니다. 견과류가 이제 그 호두가 우리 뇌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뭐라나 해서 이제 씹는 그런 반찬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력과 체력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견과류 반찬 하나 싸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장조림류 싸가시는 게 좋은데, 근데 장조림도 굉장히 질긴 고기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막 많이 씹어야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좀 부드러운 거, 간이 막 그렇게 세면 또 안 되고요. 적당하면서 이제 많이 씹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잘게 잘린 거, 이거는 뭐 어머니께 부탁하시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길어? 맞지? 안 끝나? 좀 많은데. 중간에 가도 돼요. 영상으로 봐도 되고. 당 보충 위한 간식거리, 뭐 이런 에너지바, 견과류가 들어있는 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꿀물. 이 따뜻한 게 보온병에 싸가세요. 이게 긴장 완화나 그 다음에 뇌혈액 순환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 사탕 방금 얘기했죠. 네, 그런 거 싸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에너지 음료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으면 또 위산이 과다 분비되게 되고, 그러면 그 우리의 뇌가 위에 온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고 활동을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별로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근데 나는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나 중독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공복이 아닐 때 반 캔보다 좀 작게 마시는 걸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카페인 음료, 바카스류 다 마찬가지. 당일날 커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반잔 이내 꼭 먹고 싶다면 안 먹는 게 좋고, 사탕요법. 여러분들이 제일 취약한 과목에서 이제 사탕을 물고 시험을 보면 이제 그 약간 5%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우리 그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탕 물고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사탕 막 이 소리 나면 안 돼요. 그럼 부정행위 나옵니다. 옷차림의 유의사항. 히터 틉니다. 제일 유의해야 될 거.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맨날 춥다고 옷 하나 더 입고 껴가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히터 풀가동입니다. 진짜 더워요. 더워 뒤질 정도로. 이게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히터를 틀어. 그러니까 히터를 겁나 틀어 제끼기 때문에요. 내가 히터 밑자리다 그러면 진짜 엿된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남학생들은 그 나시 하나 입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 정도로 덥습니다. 일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 입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의고사를 칠 때 교복을 입고 쳤다면 교복을 입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우리 학교는 뭐 교복 입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무릎 담요. 근데 내가 또 이번에는 만약에 창가 자리거나 문자리야, 그러면 찬바람 쌩쌩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추워. 그러니까 담요나 핫팩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긴장하게 되면 또 손이 얼거든요. 그래서 손 어는 거 대비해서 핫팩 이런 거 들고 가시고, 손 얼면 그 국어 답이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손 푸시고, 우황첨심한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저혈압은 먹으면 졸립니다. 일단 이건 진짜 팩트야.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졸다가 답지를 이렇게 떼서 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황청심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두는 게 나은 것 같아. 사두고 가방 안에 넣어놔. 그러면 내가 불안할 때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드는 무언가가 있잖아. 감기야?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약과 함께 여러분들의 면역체계가 싸우도록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 조제약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한의원 약은 졸려요. 졸릴 수밖에 없는 성분들을 만들어요. 근데 병원 약도 코감기약 성분이 졸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인데 좀 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약 빼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약 먹고 같이 버티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일단 감기를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 시험장에는 언제 가야 될까요?
8시까지 입실인데 일단 8시 1분 절대 출입 안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일찍 가는 게 좋아요. 1시간 일찍. 왜냐하면 여러분들 야비한 건데 일단 내가 잘 살고 볼 일이잖아요. 맞죠? 내가 갔는데 책상이 흔들려요. 의자가 삐그덕대요. 그러면 시험 칠 때 겁나 신경 쓰여요. 그러면 책상은 못 바꿉니다. 일단. 왜냐하면 수험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스티커 살살 떼면 되지 안 떼져요. 그거. 의자는 바꿀 수 있거든요. 대신. 그럼 내가 일찍 오면 의자를 바꿀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책상이 삐그덕거린다. 그래서 신문지를 하나 들고 가세요. 신문지. 더 떼면 이제 좀 덜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문지 이런 거 들고 가시고. 아는 친구가 같은 수험장이다. 엿된 겁니다. 별로 안 좋아요. 수능날 친구와 하는 대화는 모두 다 일단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학교 같은 학교 친구들 이거 보고 있다면 제발 수능날에는 답이 뭐냐고 묻지 마. 제발 6급평에는 내가 어떻게 참아놓는데 수능은 안 됩니다. 야, 국어 31번에 답 5번이지 않았어? 아니 1번인데? 이러면 진짜 멘붕 와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진짜 그 사람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세요. 밥도 같이 먹지 마.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시험 얘기하지 마. 알겠지? 나는 어려웠는데 누구는 쉽고 이러면 진짜 멘붕 와. 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점심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눈 감고 호흡하시는 게 좋고 눈을 감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는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수능 당일날 준비물. 언제 끝나요? 거의 다 왔어요. 한 5개? 자, A4 워밍업 입기 자료. 그 다음에 샤프심. 샤프는 개인 샤프 못 들고 갑니다. 일단 알아두세요. 개인 샤프는 쓸 수 없습니다. 대신 연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 쓰던 친구들은 연필 쓸 수 있는데 샤프 쓰는 친구들은 절대 샤프 못 바꿉니다. 근데 샤프심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샤프심이 있다면 샤프심 들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시계는 당연히 들고 가야 돼요. 수험장에 시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장에서 시계가 1분, 2분 빠르거나 느려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봤다 그럼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요. 신분증 당연히 들고 가셔야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자, 나의 뇌를 믿자.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셨고요. 이때까지 탱자탱자 놀긴 했지만 좀 많이 공부를 하셨고,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 바꾸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답 바꾸지 마세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그 집중을 빡 해서 고르게 된 답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나 뭐 이런 뇌의 무의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답을 고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단 맞고, 근데 답을 바꾸는 경우는 이거 전제가 틀렸거나, 내가 답을 골랐는데 적절한 것은 골라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랐거나, 아니면 발문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문제에서 놓친 조건이 있던가, 아니면 갑자기 내가 봤을 때는 5였는데 다시 보니까 7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 있거나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찍은 답이 맞습니다. 바꿀 걸 후회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꿀 걸보다 안 바꿀 거를 내 인생에서 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개수 맞추기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답 4번 연속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국어 짝수형인가? 4444, 3444, 2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친구들 진짜 멘붕이 왔겠죠. 국어 화작문인데 내가 답을 찍는데 4443, 4444 미쳐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수학에 답이 한 2번이 7개가 나와. 그럼 멘붕이 오겠지? 신경 쓰지 마세요. 21번에 풀었는데 답이 4번이야. 3년 연속 4번? 맞지 이러면서 막 확신해서 찍지 말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낯선 선지, 낯선 지문. 지구과학에서 이제 그 리튬이 2차 전지의 제조에 사용된다. 마이산의 타포니는
남쪽 사면보다 북쪽 사면보다 남쪽 사면에 더 많이 분포한다. 라는 이런 낯선 선지들이 있는데, 이런 낯선 선지들을 출제하는 교수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일단 여러분들이 낯선 선지를 봤어요. 그러면 그거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틀렸다고 치고 싶을까요? 주성아, 맞다고 하고 싶을까? 틀렸다고 하고 싶을까? 낯선 선지를 봤어. 마이산의 타포니는 북쪽 사면에 많게 남쪽 사면에 많게라는 선지를 봤어. 그러면 지우고 싶을까? 맞다고 치고 싶을까? 일단 지우고 싶은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 뭐 소문이 하나 퍼졌어. 누구랑 누구가 사귄대. 그러면 그걸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그걸 틀렸다고 증명하는 훨씬 더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낯선 선지가 보여.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기출에서 절대 내가 볼 수가 없던 선지였고, 누구도 이 선지를 처음 봤을 거라면 동그라미 치세요. 지우라면? 아니, 지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하라고. 리튬이 2차 전지 제조에 사용된다는 거, 마이산의 타포니는 북쪽 사면보다 남쪽 사면에 많다는 선지 다 동그라미 선지로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낯선 선지들은.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자료 해석 문제. 그런 건 낯선 선지에 해당하지 않아요. 순수 암기. 누가 봐도 이건 낯선 선지다. 기출에서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럼 동그라미. 세상이 내 편인데 내가 수능을 못 볼 리가 없고, 하늘이 내 편인데 잘 보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아마추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아요. 하지만 수능날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봄날의 새싹처럼 파릇파릇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남아있지 않더라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만큼 여러분들을 뜨겁게 달구었던 열정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마음에 불어와 내가 과연 될까? 난 왜 이렇게 독하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요, 지금의 수험 생활은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본다면 하나의 꽃샘추위와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꽃샘추위를 이겨내면 정말 화창한 여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났나? 생각보다 우린 공부를 많이 해왔고, 생각보다 우리 애는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점수가 수능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입니다. Do your best, then you'll be the best.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파이널 렉처 끝났고요. 잘 보세요. 잘 보고 나서 뭐 만나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